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위대한 시크릿입니다. 위대한 시크릿은 시크릿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론다 번의 후속작인데요. 출판은 RH 코리아입니다. 자, 전 영상에서 Secret of Success라는 책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온전한 나로 사는 법 일부 Secret of Success를 먼저 읽으시고 아니면 제가 찍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온전한 나로 사는 법 일부 Secret of Success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핵심은 타인의 법칙이나 어드바이스를 무조건 흉내내어서는 성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틀에 맞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개성에 맞춘 방법으로 성공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게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내면에 강인한 힘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생겨난 용기와 자신감으로 성공에 이르렀다. 이 내면의 무언가는 개성이자 각 개인의 주화이다. 개성, 즉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주화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자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죠. 이 자아라는 나 자신, 이 자아라는 복잡한 존재 속에는 주화와 개가라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주화는 진짜 자신, 정말 태초에 만들어진 나의 정말 진짜 모습, 개성,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이다, 주화는. 근데 개가라는 것은 이 personality라고 불리우는데 외면적인 자기, 육체, 생명 에너지, 정신. 그래서 영혼육으로 우리가 인간을 분류를 하자면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주화로 보고 개가는 이 육적인 것, 그러니까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신체, 정신 이런 것들을 개가로 본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우리는 개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이 가면 속의 진짜 모습은 주화이다. 그래서 이 주화의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찾고 그 모습, 그 안에, 주화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개성에 맞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성공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나로 사는 법 2부 위대한 시크릿인데요. 자,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거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비밀이다. 자, 여기서 위대한 시크릿은 저자가 달라요. 시크릿 오브 석세스랑 위대한 시크릿은 다른 저자가 쓰였는데 맥락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시크릿에서는 주화나 개가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크릿 오브 석세스를 통해서 주화, 개가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접목시켜서 이 책을 이해하고자 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짜 모습, 즉 주화를 드러내주는 비밀이 위대한 시크릿인데 이는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진정한 자아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The Secret of Success에서 배운 것처럼 주화로 바라본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사실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영어로는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깨달음, 자각, 인식, 의식, 깨어있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개식, 자각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Secret of Success를 통해서 이 책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해한 것은 주화라는 거, 원래 나의 본성은 영적인 존재로서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개가는 이 혼적이고 정신, 혼적이고 육적인 존재인데 이 주화와 개가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Secret of Success라는 책을 접하기 전에는 이 자아가 주화와 개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주화와 개가라는 이 존재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거를 먼저 일단 인지를 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주화로서의 나의 모습과 개가로서의 나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적으로 일단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주화가 관찰자로서 개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알아차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화와 개가의 존재를 일단 분리를 시킨 다음에 주화가 관찰자로 개가를 바라보는 거죠. 어떤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자 어떤 영혼의 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개가는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개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몸의 반응인 거죠. 근데 개가는 그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은 뭐 옳다 나쁘다 판단을 해버리고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를 개가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화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감정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 인지하는 존재를 주화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내 육과 혼에 감정적인 거니까 혼의 어떤 입장이겠죠. 혼에서 이런 감정이 생겨났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한 발짝 나와서 나지만 나의 모습을 또 다른 존재의 내가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본다.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포기한다. 자, 판단을 하게 되면 내면에서 저항이 생겨납니다. 저항이. 하지만 알아차림의 단계로 가면 판단하지 않고 관찰을 하면 그런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판단하지만 알아차림의 단계를 거치면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자, 알아차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혼과 육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지만 또 다른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점점 사람의 형상,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여지는 사람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켜보는 자로서 의식이 강렬해지면서 내가 원래의 나의 본래 모습인 순수 의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육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에서 영적인 어떤 순수한 의식으로 옮겨가게 되죠. 내가 지켜보는 자일 때, 순수 의식일 때 나는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당신, 영적인 존재인 당신은 완전합니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하며 왜냐하면 영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당신, 영적인 존재인 당신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존재입니다. 자,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감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내가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개가는 감정에 많이 흔들립니다. 개가는 감정에 흔들려서 판단을 해버리죠. 감정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 주화로서의 존재가 활발해지면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의 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가 되는 거죠.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은 대상의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각 렌즈처럼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는 것은 카메라 렌즈를 줌 아웃 함으로써 마음의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감정에 초점을 맞출수록 감정은 더 강해진다. 자,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크릿 오브 석세스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 그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생각하고 뭔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끌어당긴다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보다도 이 느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특히나 이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너무 큰 힘이 실리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안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입장으로 가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부정적인 감정 끝내기 봅시다. 자,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예전만큼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적인 일들을 나에게 끌어당겨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며 재정 상태와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모든 측면이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그 생각들 속에서 딱 어떤 것에 꽂히게 되면 거기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안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어 왔던 어떤 데이터들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항상 긍정적인 감정들만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을 때 여기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생겨났네?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나와서, 왜냐면 그 감정에 내가 힘을 실어주면 그게 꼭 어떤 사건을 끌어당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라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감정에서 힘을 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의 재정 상태, 인간관계도 모든 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현재 내 상태를 바라봤을 때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환영은 저항의 반대이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해서 그것을 저항할수록 거기다 더 강력한 힘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기.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를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는 훈련이다. 환영하기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났구나. 그 감정을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감정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큰 두 가지 개념을 보자면 첫 번째 감정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믿음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투영되어 결국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허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엉성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를 알아차리면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이 믿음을 알아차림으로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인데요. 대부분의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생각을 했고 반복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건데요.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바로 무너지고 해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 나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믿음과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Secret of Success랑 위대한 Secret이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온전한 나로 살아가려면 일단 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나의 모습, 자아는 주화와 개가라는 존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알아차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화가 개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뭔가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그 감정과 믿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가라는 것을 우리가 개가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개가보다는 이 주화에 포커스를 둘 때 내 안에 숨겨진 이 이 주화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은 아마도 우리가 개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화에 원래 나의 본성의 모습에 집중을 하고 그 모습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집중하였을 때 우리의 본성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화의 본성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라는 거죠. 알아차림이 곧 우리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러 왔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존재도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개가라는 어떤 그 가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놓치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믿음 속에서 이 주화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개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온전한 나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자,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자, 우리가 이 알 속에는 주화라는 나의 진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 알을 보호하고 있는 이 껍질이 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가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면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게 개가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개가의 모습을 깨고 나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인 주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주와와 개가라는 개념, 그리고 주와로서 개가의 모습을, 개가가 일으키는 감정들을 알아차림의 중요성. 결국 온전한 나로 살아갔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개성으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사랑과 기쁨과 평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배웠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